16세기부터 서구 열강들은 자신들의 상품을 팔고 공업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바야흐로 19세기에 이르러 동북아시아로의 무역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1840년에서 1842년 영국은 아편전쟁을 통해 청나라를 반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에서 진 청나라는 불평등 조약으로 홍콩을 넘겨주고 상하이를 비롯한 5개의 항구를 개방하게 되었죠. 이 무렵 조선 해안에도 이양선이 자주 나타나 통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나라와 같이 자신들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였죠. 흥선대원군은 이에 당하지 않기 위해 쇄국 정책을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한편 순조가 즉위한 뒤 철종까지 60년 남짓된 세도 정치는 농민을 몰락시켰습니다. 모든 권력을 거머쥔 안동 김씨와 풍양조 씨의 세도 가문은 관직을 사고팔며 과거 제도를 문란하게 하였습니다. 부패한 지배층은 국가 재정의 뿌리인 삼정을 문란하게 해 농민들은 더욱 나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양전을 공정하게 시행하지 않아 전쟁이 문란해졌습니다. 양반 등 군역을 지지하는 계층이 많아져 농민의 군역 부담이 커졌습니다. 가난한 농민을 구제할 목적이었던 황곡이 관청고리대로 변질되어 농민의 허리를 죄었습니다. 이에 농민은 항쟁에 나서게 되었는데요. 1811년 홍경래의 난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밀란이 이어져 1862년 임술민란은 절정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여 삼정의 문란을 고치려고 하였지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1862년 임술민란이 일어난 이듬해 철종이 죽고 고종이 즉위하면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원군은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왕권을 강화하고 세도 정치를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는 세도 가문의 핵심 권력기구인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부활시켰으며 대전회통을 편찬하여 군사와 법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왕실 권위를 높이기 위해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을 중건하기도 했습니다. 대원군은 농민을 수탈했던 지방 토호 세력과 서원 패단을 척결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운 명예 신종을 추모하려고 세운 만동묘가 있던 화양서원을 없앤 후로 전국의 사액서원을 47개소만 남기고 600여 개의 서원을 없앴습니다. 전정은 양전사업을 실시해 은교를 색출하였으며 군정은 호포제를 시행하여 평민에게만 거두던 군포를 양반에게까지 부과했습니다. 환곡은 사창제를 실시하여 빈민구열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서원철폐에 이은 호포법의 실시는 보수 유생의 반발을 사 대원군에 하야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대원군은 농민들을 생각하는 참된 집권자였을 텐데요. 농민들의 반발을 크게 산 정책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경복궁 중건입니다. 경복궁 중건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려고 원납전을 강제로 징수했으며 결두전이라는 부가세를 따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서울 사대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걷기도 했고요. 또한 당백전을 발행하여 물가를 치솟게 하였고 농민들을 공사에 동원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양반뿐만 아니라 농민에게도 원성을 사게 되었습니다.